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지금 이제 4.15 총선이 오늘로써 한 6일인가 그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문재인 청와대는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경제를 잘 이끌어왔다. 그리고 야당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의 실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청와대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말 경제를 잘 운용해 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이 우한 폐렴 사태를 맞아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잠깐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들이 다시 자기들을 지지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또 다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경제 요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어떤 정부든 캐치플레이즈가 있습니다. 네. 경제든 외교든 다 전부 다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이제 굉장히 확실한 캐치플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3개였습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네. 그리고 혁신 성장, 네. 그리고 공정 경제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만 3년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게 지금 어떤 그럼 실효가 있었는지 네.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했는지 이 3가지는 사실 이 경제 정책들이 흔적도 없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냥 유야무야됐다 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 아마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소득 주도 성장이 뭐냐 그러면 아마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소득 주도 성장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네. 뜬구름 잡는 실체 네. 없는 얘기지만 네. 그래도 그쪽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했던 내용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네. 임금을 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인위적으로 올려주고 6,000원 줬던 네. 거를 8,000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또 인위적으로 단축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이 더 생기고 예. 근로시간은 줄어들 여유가 테니까 있으니까 저녁 있는 삶이 소비를 될 많이 테니까 하고 소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한다. 그렇죠. 아주 경제학 책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그것도 이상적인 일반인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깜짝같이 사라졌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저 1년차 때 문재인 정부 1년차 때 정말 제일 많이 들었던 네.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빠졌고 제가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21대 총선 공약집 이제 어느 당이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내는데 보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얘기는 아예 쏙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갑자기 든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나 그 북한 비핵화 많이 얘기해왔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비핵화 얘기하는데 자꾸 핵을 자꾸 쏘는데 한 번도 안 핵을 합니다. 쏘는 미사일을 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그게 없어진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강변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에서 조금만 이 기다려라. 단어가,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곧 빛을 발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국민들 잘 살 것이다. 왜냐면 지금 아직 못 사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아주 나쁘게 떨어진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훌륭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 결과를 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근데 그걸 결국은 이제 3년 만에 어디로 갔는지 이제 없어졌죠. 아니 그리고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지금 완전히 그 정책 일선에서 물러나서 어디 외국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했던 분은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이분은 작년 3월에 주중대사로 지명받아서 중국에 계십니다. 이 사람 동생이 무슨 펀드 그거 관련해가지고 요새 좀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의 소득 주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일가의 소득 주도를 했는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소득주도 성장은 결과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자영업자들의 몰락, 그 다음에 대기업의 국내 이탈, 해외로 자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병폐만 남기고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혁신 성장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게? 이게 또 이제 이거는 당시 이제 초대 경제 부총리였던 김동연 부총리가 맨날 했던 얘기인데 이게 기업 혁신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이게
기업 혁신이란 단어가 이게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그 소득 주도 성장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별로 그다음에 또 근로자별로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시장 네,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진출한 시장도 다르고 네, 다 다른데 모든 네. 조건이 네. 어떻게 딱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네.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기업마다 얼마나 그 각각 조건이 다릅니까? 네. 한 기업 안에서도 각 부서별로 얼마나 또 여건이 네. 다릅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혁신 성장? 혁신이 도대체 뭔지도 정의조차 못하겠는데 그건 각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왜 기업의 혁신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업을 혁신을 해야겠다고 해서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한 일은 삼성 가고 SK 가고 네. 현대차 가고 네. 그다음에 혁신안을 내놓으세요. 참 혁신이란 단어가 애청자분들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한 단어인지. 아니 그 뭐야 뭐 주주도 아니고 네. 정부가 주주도 아니고 왜 민간 개별 기업에다가 네.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혁신 성장을 하겠다고 뭐 했나 보니까 혁신 성장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8월에 예.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혁신 성장 본부를 예. 이제 직접 만들었죠. 그 소카 네. 그 옛날 이재용 다음 씨. 만들었던 네, 이재용 씨가 네. 본부장 거기를 네. 했었습니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 5개월 만에 뭐 약간 문제점을 본부장이 지적했던 이제, 모양입니다. 예, 사퇴를 했는데 예. 사퇴하면서 쓴 내용을 보면 사실 혁신 성장 본부라고 해서 이게 한 나라의 이렇게 경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이끌고 네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불과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고 또 얼마나 몇 개월 만에 흐지부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이재용 대표가 이제 떠나면서 쓴 글입니다. 저를 위촉했던 이제 부총리, 그다음에 혁신성장본부의 공동본부장이었던 기재부 1차관이 그만뒀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부분을 책임졌던 분들이 다 그만뒀고, 또 새로운 분들이 중책을 맡을 것이고, 또 혁신성장본부로 파견됐던 기재부 공무원들도 많은 인사 이동이 곧 있을 예정이다. 네. 이게 나라의 대계를 책임지는 경제 정책을 실질적인 테스크포스 팀으로 운영돼야겠다는 파견을 했는데, 네. 아니 어떻게 몇 달 만에 이거를 다른 데로 이동 조치를 시키고. 네. 아니 이거 상당히 이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난 모양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네. 그런 대강적인 계획을 갖다 다 완성을 해놓고 네. 내 임무는 끝났다고 가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망간 건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혁신 성장 저도 잠깐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못 들어봤죠. 네. 혁신 성장이란 말을 그렇게 자주 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냥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자꾸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자꾸 부작용이 나온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니까 네. 그걸 한번 덮어보기 위해서 혁신 성장이라는 걸 그렇죠. 내세웠는데 같이 나가야 된다. 네. 양대축으로 그렇게 얘기를 내세웠는데 했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나마 이 혁신성장이라는 말이 너무나 애매모호한 거기 때문에 네. 그나마 쉽게 설명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네. 혁신성장 뭐냐 그랬더니 뭐 AI, 인공지능, 네. 빅데이터, 네. 수소 경제를 한다 그랬어요. 예. 수소 경제란 얘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뭐 현대차 네, 가가지고 그런 데 가고 막 해가지고 뭐 수소 경제 네. 뭐 우리나라가 뭐 지원을 하겠다. 네.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가 되겠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계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요. 네. 정부가 아주- 투자한 것처럼 아니 수소가 많아야 아주 되는데 비현실적인 수소가 발언. 있어야지 수소 경제를 하든지 말든지 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박 기자 얘기처럼 혁신성장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졌고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하고자 눈에 보여주고자 했던 네. AI, 네. 빅데이터, 수소 경제라는 말도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AI, 빅데이터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저는 AI가 지금도 뭔지 모르겠고 빅데이터는 이제 조금 무슨 개념인지 알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총선 때 보면은 각 후보들마다 무슨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스마트 시티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실현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렇죠. 알고 지금 입으로 떠벌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 핵심 인사들은 수소 경제가 뭐고 AI가 뭐고 뭐 이런 거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졸속으로 한 게 네. 아닐까라는 좀 어디 의심이 드는 거죠. 기재부에나 뭐 산자부 지금은 뭐 정부 부처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공무원들이 써준 원고를 그냥 읽어대는 수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또 이 혁신성장 얘기했던 이 사람 김동연 씨도 지금 미국에 가서 교수로 있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또 이제 2달간은 예. 미국 갔다가 예. 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놓고 뭐 자기가 지금 와서는 또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하고 마음의 싶다.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예, 참 얼굴이 참 두꺼운 모양입니다. 네. 예. 공정 경제는 또 뭡니까 이게? 공적 경제도 한다 네. 그랬었어요. 예. 이거는 쉽게 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고 예. 그다음에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손을 보겠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대기업의 무슨 뭐 지분 구조를 뭐 바꿔라, 뭐 문어발식 경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왈가왈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나마 뭐 혁신 성장보다는 조금 더 뭐 눈에 잡히는 거였기 네. 때문에 그럼 뭐 이거는 제대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정 경제라고. 네. 그런데 한 거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 많다 네. 보니까 초대 위원장이었던 김상조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관심이 많이 쏠렸던 거죠. 근데 그분이 한 거를 제가 잘 보니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 의례적인 네. 늘상 네, 있었던 형식적인 수준의 네, 개정안을 갖다가 내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네. 그러니까 난 청와대로 얼른 가야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로 가셨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아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자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조성욱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 네. 여자분인데요. 예. 원래 이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많이 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았고 지명된 후에도 아예 대놓고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하고 네. 불투명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그 대기업이 불합리하고 불투명 네. 아주 그런 집단으로 아주 딱 지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이 무슨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뭘 맨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하면 범죄 무슨- 집단인 것처럼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을 아니 하는데 뭐 이런 기업 단체들에서 명예훼손으로 이게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자꾸 정부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갖다가 아니 지금 여러분 이 우한 폐렴 사태 맞아서 보시면은 기업들이 정말 이 혁신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물산 그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마스크 원료를 다 그러니까 구해왔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마스크 증산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심지어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삼성이 네. 정부를 맡아라 네. 이런 우스개조차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비아냥조차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지 말이야. 그 지금 뭐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들 아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네. 발상 아닙니까? 아주 시대착오적이죠. 입으로는 맨날 무슨 지인보네 뭐네 하면서 아주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일을 제대로 해서 만약에 네. 자기 주장처럼 왜냐면 진보들이 이렇게 좌파들이 자기 주장 막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대기업 손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막 손도 보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었나? 아니 할 건가 싶었는데 네. 또 이분 역시 지금 한 반년 지났는데요. 네. 제가 뭐 했는지 보니까 뭐 내 외부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구심점을 만들고 뭐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냈다. 네. 무슨 성과를 냈다는 건지 이게 밖에서 아니 설명이 뭐야 엑스레이가 달린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사실을 갖다가 혼자 이렇게 다 그걸 투시해가지고 보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참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문재인 집권 이후에 참 이런 경제 구호들이 난무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거 결과적으로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어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뜬구름처럼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네. 심지어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기억도 못 할 텐데 참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했는데 뜻밖의 이런 악재를 만나서 네. 잠깐 고생하고 있을 뿐이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4.15 투표 전에 네.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경제 예.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와 별도로 네. 저는 상관없이 망친 경제에 대해서 꼭 네. 숙지하시고 예. 투표 전에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 그거 여러분들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 3년을 갖다가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번 꼭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갔는가 아니면 한 50년 뒤로 후퇴했는가
자유당 시대로 후퇴했는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